네, 강프로입니다. HLB 봅니다. 오늘 4% 떨어졌습니다. 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없습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왜 떨어질까요? 그쵸. 아직까지는 매물 소화를 해야 된다. 근데 그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굳이 위쪽까지 올려서 뭐 매물을 다 받아먹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올라가면 그냥 안 털리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쪽 구간에서의 모든 이 주가 등락은 세력의 개미털기라고 볼 수 있다. 그쵸. 자, 그리고 HLB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호재는 리보세라닙 그리고 캄렐리주맙 이쪽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제 5월 달입니다. 작년 5월 달에 정확히 이때예요. 그쵸. 이날 5월 17일 요날 들어갔거든요. 요날에 뭐가 나왔냐? HLB의 판매 허가 신청을 들어간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나서 쭉 빠졌어요. 근데 정확하게 주가는 경기에 6개월 선행한다는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 나오는 결과보다 주가가 올라가는 건 빠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가 뭘까요? 흑자 전환, 돈을 버는 것. 어디서? 위암 치료제에서 또는 폐암 치료제에서 또는 간암 치료제에서. 그쵸? 이런 항암제 분야에서의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왜 위암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먼저 드렸냐면 리보세라닙의 원래 이름은 아파타닙입니다. 아파타닙이었는데 이게 진행되면서 이게 원래 위암 치료제로 개발이 된 거예요. 근데 전환된 거죠. 그쵸? 하다가 여기 간암 치료제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효용성이 입증됐기 때문이고요. 이 항암제에 대한 단계별로 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화학 항암제가 있고 두 번째 표적 항암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면역 항암제예요. 지금 알테오젠에서 진행하고 있는 키트루다 있죠. 그쵸? 이쪽 그 알테오젠하고 머크하고 엮어가지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쪽 키트루다에서 진행하는 게 면역 항암제. 그러니까 자가 면역을 높여서 지금 암을 치료하는 그 기법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이쪽은 표적 항암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학 항암제는 예전 1970년도 뭐 이럴 때 나온 거라서 좋은 세포까지 다 죽입니다. 대신에 싸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니까 치료 효과도 굉장히 뛰어난데 좋은 세포까지 다 죽이기 때문에 암은 자기 세포가 변형돼서 만들어진 게 암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뭐 저도 뭐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뭐 많은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정말 이 화학 항암제는 좋은 세포까지 다 죽여요. 그러니까 암 치료가 어렵다는 이유가 내 세포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표적 항암제로 오면서 부작용이 줄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화학 항암제는 부작용이 어마어마했고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를 표적하는 그것만 하니까 표적 항암제는 오히려 부작용이 줄어들었고 면역 항암제는 내 면역을 높여서 몰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면역 항암제는 부작용이 대폭 감소가 되죠. 근데 표적 항암제도 시기가 굉장히 뭐 10년, 20년 이렇게 기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뭐 기술의 정점에 들었다. 근데 그 구간에서 HLB가 FDA를 통과한다는 내용 저는 그냥 확정을 짓고 있거든요. 왜 확정을 짓냐면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이따가 이야기를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효능은 사실상 입증이 된 거죠. FDA 통과가 된다면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FDA 말고도요. 새롭게 호재가 있는 그 내용은 요 내용입니다. 지금 FOMC가 끝났습니다. 금리 결정이 됐어요. 일단 동결로 끝났고요. 나온 내용은 그래요. 금리 안 올려. 근데 내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아. 근데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증거가 또 나왔어요. QT. 그렇죠. QT. 양적 긴축에 대한 규모를 축소하겠다. 이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연준에서 가지고 있던 채권을 팔아치우던 걸 이제는 줄이겠다. 그렇죠. 양적 긴축 할 만큼 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시장에 대한 유동성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 HLB처럼 아직까지 그렇죠. 이건 그냥 FDA 판매 허가 신청이 딱 나오면 자금 조달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자금 조달이 필요한 이 신약 개발 업체 측에서 보면은 약간 조금 좋은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냥 오늘 확 떠 밀어버린 거예요. 정배열로 다 만들어 놓고 반등까지 확인을 해놓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말이죠. 그렇다는 건 지금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먼저 떴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즉 개미털기 구간에 들어갔다. 고가를 넘기 전에 나오는 흔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횡보를 꾸준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 했어요. 그러면 20일 딱 걸리죠. 20일 동안 주가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일 이렇게 딱 찍으면 20일에서 저가 빠지는 요 날까지 3일. 그쵸? 3일 딱 지나면 21일 평선 있죠? 21일 평선이 위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쵸? 그러면 3일 뒤에는 21일 평선이 위로 가요. 그럼 여기서 한 40일 정도 더 하면 요 정도 되겠죠? 그러면 고가가 빠지는 그런 구간에서 60일선이 올라오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가만히 있더라도 21선과 60일평의 이격은 줄어요. 여기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조정이 길어집니다. 그걸 판단해서 내가 매수를 해야 돼요. 그걸
그걸 판단해서. 자, 차트에 어떤 패턴을 만들면 됩니다가 아니라 나오고 있는 이동평균선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용 보세요.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60일 이평선에 그 만들어지는 원리는 뭐예요? 60일 동안 주가가 이동한 평균 가격이죠. 근데 60일에 저가가 높아지려면 며칠 걸려요? 지금 한 일주일 반 정도 남은 것 같네요. 대략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그쵸, 7일. 그러면 일주일 반 정도잖아요. 5일에 일주일이니까. 그러면 일주일 반 정도 지나면 한 다음 주 말 정도 되면 60일 이평선은 방향을 여기보다 더 가파르게 띄웁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구간이 빠졌을 때 60일 이평선을 딛고 올라가지 못하면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역배열 전환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잡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8일이 답니다. 그때 동안 이 구간 있죠? 12만 9천 원 이상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딛고 갑니다. 그래야. 이 진짜 중요한 얘기를 드린 건데 그래야 딛고 간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다는 건 여기 한 7일, 한 7거래일 안에 모든 게 다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패턴이 이렇게 갖춰져야 되고가 아니에요. 이 기간 안에 안 가면 갑자기 뭐 뜨더라도 고가에서 매물 맞고 빠져요. 왜? 역배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FDA에 대한 판매허가 신청 그리고 시가총액과의 관계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매를 언제 해야 돼요? 올라갈 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올라갈 때 해야 되지만 어떤 종목인지 알자. 즉 올라가는 걸 보고 나서 어떤 종목인지 파악을 하자. 이게 단계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종목인지 알고 여기에 빠져서 올라가지 않는데 먼저 사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장기 투자의 지름길이에요. 그렇죠? 보통 장기 투자를 어떻게 하죠? 물려서 한단 말이에요. 물려서. 그래서 물리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게 첫 번째다. 물론 매매하는 과정 중에 뭐 3% 정도의 뭐 손절하고 나올 수도 있고 5% 10% 가도 손절하고 나올 수 있는 경우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고 내가 막 급하게 매매하지 않으려면 이런 정도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게 답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첫 번째 YC. 이게 YIK라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HBM 관련주인데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한 결과 20%의 수익을 내고도 올라가는 구간에 또 샀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내가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자. 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뭐 선익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들 보잖아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한 결과 지금도 20%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고 이런 내용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HLB에 대한 타점을 보여드리겠다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하죠.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 타점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금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선익 시스템 시장가 매수 8시 49분 전부 다 장시 작전에 나간다. 왜? 올라가는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만 추려서 이야기를 드리니까 HLB 제약도 나가죠. HLB도 지난주에 급락 나오는 구간에 저가 잡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 중에 내가 가격을 잘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타점을 내가 어떻게 잡을지 이 원리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이 실시간 타점은 여기 그냥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과 10억이라고 뭐 둘 중에 하나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원리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HLB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 자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HLB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이래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 HLB는 가격이 먼저 떴다. 증명한 거죠.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지만 아까 전에 제가 이평선에 대한 계산법이 있다 그랬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가격대에 잡자. 그렇더라도 시장이 떨어질 때는 내가 손실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 내가 팔아야 될지 안 팔아야 될지 정도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내가 꾸준하게 수익 나는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모두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30%, 20%,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